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시 TVN 긴급교통 정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봉양로입니다. 신촌광장에서 봉암 1, 3거리 방향이고요. 지금 서광 아파트 지점 1,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났습니다. 주무관 통신원에 제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N 긴급교통정보 전해드렸고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대중교통 운전자 부족 현상을요, 이 증원을 요금 인상으로 좀 이렇게 대체를 할 것 같고요. 네. 또 동탄의 그 교통 주역을 트램으로 좀 신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통근 시외버스 최대 30% 할인 정책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그리고 또 휠체어 탑승용 고속버스가 도입된다는 소식이요. 네. 게다가 이제 택시 요금 인상의 당근과 채찍 속에서 세 번째 이제 카풀 반대 분신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야 또 네, 부가 서비스 요금이 2,000원에서 3,000원인 그 웨이고 블루와 또 레이디 출시 어떤 이제 그 교통수단인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외와 엠버스 요금 인상 발표를 앞둔 국토부가 지금 네. 이용객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액권 도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서민들의 유일한 발인 그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운전자 근로시간과 또 2시간 휴식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증평과 증의 운행이 아닌 오히려 반대의 감축과 단축이 겹쳐지면서요. 네. 사실상 기능 상실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철새 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도민 주민, 특히 30만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는요, 이미 교통지역 탈피 방법으로 트램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버스 운전자를 증원하지 않고는 풀 수 없다는 해답의 과제는 이미 오래전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이 전국화되듯이 버스 요금도 시내가 아닌 시외버스부터 자연스럽게 올리겠다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택시 요금 인상 직후에 또 버스 요금이 오른다면은 네. 뭐 시내 농어촌 버스 동반 인상은 물론이고요.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수가 매우 크지 않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는 20일경 이제 그 기획재정부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인상을 알리는 시외버스와 또 M버스의 요금 인상 상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또 물가 상승을 반영이라도 해서 연동교통수단의 후속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등 유관 대중교통수단과의 경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국토부 대중교통 운영의 걸림돌은 7월부터 시행되는 쉬운 2시간의 근무 조건이고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배차와 또 안전운행의 원천은요. 바로 늘어나는 버스 업체 인건비 부담과 유류비 상승 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자, 근데 빠르면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10% 상한선 이내로 조정된 인상 요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농어촌 버스 등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발표된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버스 노선 유지에 필요한 기본 재원은 2021년까지 인건비 포함해서 7,400억 상당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지난해 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확충과 또 비용 부담을 논의한 노사정 협의에서 서민 부담 최소화 방향을 모색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재부가 정한 요금 인상 상한을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시외나 또 M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건데요. 때문에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시내 버스와 또 농어촌 버스 이 기본 요금 인상과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강원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을 올렸고요. 네. 또 충청북도 역시 인상을 추진하는 사이에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은 10.7%, M버스는 12.2%가 인상된다.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이 최대 30% 감면 정액권 발매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낮에는 고요한 잠만 자는 신도시잖아요. 네네. 이런 교통 문제 완화책인 셈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여기에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일 등 그 조정 요령 개정을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 예고하지만요. 네. 1,700만 명의 승객을 향한 버스 요금 인상 타격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민에게는 택시 요금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버스의 요금이고
또 이것이 이제 명확관화한 현실 체감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요금 부담까지 큰 장거리 출퇴근용 교통수단인 시외버스 할인용 정액권과 정기권, 여기에 대한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아마 이런 대책인 것 같고요. 정액권의 의미는요, 통근 통학자 등이 금액을 미리 지불한 만큼 일정 기간 동안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할인권이고, 네.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할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액권과 전기권이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정기 할인권으로는 운행 거리와 횟수가 줄게 된 대중교통수단의 이를 전반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에 맞는 대안은 없을까요? 네, 국토부 장관은 광역버스 운영 등은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에서 집중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각 지자체의 소관인 시내버스 또 노선체계 개편 등을 비롯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농어촌과 벽오지 등의 이런 교통 사각지대의 공공형 버스를 포함해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지원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냈습니다. 네. 아울러 정부가 M버스 면허 등을 전담 관리해서 수익 모델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광역버스는 대광이 면허권의 일원화와 또 중공영제의 확대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내버스의 그 지자체 면허 체계 유지도 앞으로는 이제 정부 체계 개편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농어촌과 벽오지의 100원 택시와 공공용 버스 등도 지원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운행을 책임지게 되는 버스 운전자의 처우 그리고 이 복지 개선 플러스로서 이제 충분한 휴식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달라지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정성 강화와 또 직결되는 건 바로 그 버스 운전 그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죠. 그렇죠. 휴게 시설의 점진적 확충으로 충분한 휴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또 모바일 또 DTG를 이제 활용하는 그러니까 운행 기록까지 전자제. 네. 그래서 상시 안전 관리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많았던 그런 정시 행정들을 미뤄볼 때 이번 건도 역시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한편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출퇴근 환경과 버스 이용 편익을 위해서 광역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프리미엄 버스 뭐 이런 저상 버스 확대에 휠체어 버스까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과 시외버스 운행에 앞서서 시범 사업을 위한 최종 점검과 시승 행사를 얼마 전에 가졌는데요. 네. 국토부는 2017년 4월 휠체어 사용자의 장거리 이동권에 필요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고속과 시외버스 표준 모델과 또 운영기술 개발 R&D 사업을 한국교통공단에다가 위임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휠체어 탑승 설비를 대한 그 표준 모델을 최초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에 이제 실증 시험 차원에서 지난 1일이죠. 터미널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왕복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일수록 교통 약자에 대한 복지 제도는 물론이고요. 네. 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데 네.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네요. 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요. 네. 지금까지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인 우리 현실로 본다면 참 암울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모든 뒷차가 서야 되는데 우리는 길이 좁고 베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 경찰차도 추월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승하차하는 시간, 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휠체어 탑승을 허용할 전용 베이가 없다면 네. 아마도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버스에는요,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장치와 또 승객 보호를 위한 휠체어 고정장치, 여기에는 이제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위해서 약 95억 원의 그 연구비가 투자된 개조 호조는 오늘 9월경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하지만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은 빨라야 오는 2021년이나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 참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참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